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립스에서 나온 블루투스 키보드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SPK6604로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그동안 모바일 시장의 발전으로 블루투스 키보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 이미 많은 기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블루투스 키보드라면 로지텍의 K380, K480 키보드가 그것이겠지요. 이미 많은 분이 쓰시고 계시고 마트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필립스의 키보드가 로지텍 키보드 대비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보면 파란색의 키보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필립스가 전 세계적 기업인 만큼 다양한 언어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비닐로 키보드가 감싸여 있고 다른 특별한 건 보이지 않습니다. 유선 연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USB 전원선 따윈 보이지 않습니다. 흰색의 설명서도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단 키보드의 형태는 일반적인 펜타그래프형의 키보드와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사구려 플라스틱의 질감의 키들은 매끄럽지 않고 약간 거친 표면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살펴보면 전원 버튼과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를 열어보면 2.4GHz 동글이 수납되어 있고 건전지는 트리플 A형 2개를 사용합니다. 충전식이 아닌 건 아쉽지만 교체형 건전지와 장단점이 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키보드는 K480과 같이 거치 슬롯이 있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거치하기 쉽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블루투스 멀티 페어링이 지원되어 다양한 기기와 연결이 가능하죠. 여기서 필립스의 장점은 2.4GHz의 무선 동글을 기본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데스크탑에서는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의 동글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USB 슬롯에 2.4GHz 동글을 끼우기만 하면 키보드를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기기별로 별도의 키보드를 준비할 필요 없이 PC를 무선으로 사용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사용하면 하나의 키보드로 3가지 기기를 쉽게 컨트롤 가능합니다. 키보드에 거치대도 있으니 공간 활용과 편리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펑션키 조합으로 쉽게 기기 전환이 가능하고 페어링 표시 등을 통해 연결된 기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4GHz는 빨강, 블루투스 1은 파랑, 블루투스 2는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어떤 기기와 연결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키보드를 들어보니 조금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휴대용 키보드가 대략 200g 정도 하는 것에 반해 필립스 키보드는 약 500g의 무게로 평상시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K480의 820g보다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거치형 치고는 적당한 무게인가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필립스 키보드가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이 10인치 태블릿을 거치한 경우 어느 정도 안정적인 K480에 비해 필립스는 뒤로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무게 때문만이 아니고 하판이 뒤쪽으로 좀 튀어나와야 무게중심이 맞을 텐데 이건 오히려 하판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형태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뒤로 넘어갈 듯합니다. 레노버 PCB를 그냥 사용했다가는 쉽게 뒤로 넘어가니 케이스를 씌우거나 두꺼운 스티커 등을 붙여 거치 각도를 약간 올려줘야 그나마 사용할 만한 정도입니다. 이거 필립스 측에서 테스트 안 해봤나요? 멋스러움을 위해 활용성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건가요? 거치용 키보드가 태블릿 거치시 뒤로 넘어간다는 점이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키배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키배열상 맥북보다는 윈도우 계열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물론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모든 기기와 연결은 됩니다만 맥북에서 사용하는 키배열과는 조금 다르기에 애플 계열에서 쓰기엔 별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윈도우에 최적화되어 있느냐?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윈도우 키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키보드는 건너뛰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윈도우 키가 있어야 할 위치에 펑션 키가 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그냥 스페이스 키 왼쪽에 키를 하나 더 만들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 로지텍 K480은 윈도우와 iOS의 운영체제별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물리키가 탑재되어 매우 범용적입니다. 따라서 키보드 배열은 로지텍의 K480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K480이 초창기 나온 모델임에도 아직까지 잘 팔리는 것 보면 완성도가 나쁜 모델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으로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키감이었습니다. 키감이야 취향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K480은 근래 보기 드문 싸구려 멤브레인 키감으로 장시간 타이핑을 하기에는 무리였었습니다. 또 다른 로지텍의 K380은 휴대용 치고 키감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호불호가 있는 동그란 키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딱 보기에는 귀엽고 좋았으나 손톱이 조금만 길어도
그 동그란 키에 종종 낄 때가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써보니 왜 대부분의 키보드에 키가 네모난 형태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더군요. 결국 K480과 K380의 타이핑에 아쉬움을 채워주지 않을까 해서 구매한 것이 필립스 키보드입니다. 그럼 키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톡 등의 단순 메시지 작성이나 간단한 메모를 작성할 때의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듭니다. 필립스 키보드는 아이시저라는 펜타그라프 방식의 키를 써서 그런지 확실히 적은 힘으로도 쉽게 키가 잘 눌러집니다. 기계식 키보드에 비해 소음이 적은 건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K480의 멤브레인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K380보다도 더 좋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장시간 타이핑을 해보니 아쉬운 점도 느껴집니다. 바로 키가 평평하다는 것이지요. K380이나 일반 키보드들을 보면 손가락의 모양에 맞춰서 키 표면이 움푹 들어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가락 전체로 압력을 분산시키는 데 비해 필립스는 평면이기 때문에 손가락 끝에 데미지가 모입니다. 이게 별거 아닐지 몰라도 민감한 사람이 장시간 타자를 치다 보면은 손끝이 살짝 아프고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무덤덤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저랑 쓸만한 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 좀 길다란 시프트 키와 백스페이스 키가 끼리거리면서 클릭되는 느낌입니다. 힘줘 클릭하면 상관없지만 뭔가가 만듦새가 엉성합니다. 필립스 키보드의 또 다른 단점을 설명드리자면 전원 스위치가 전면이나 측면에 위치한 게 아니라 밑면에 있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특히 키보드의 특성상 무언가를 거치하고 있을 때 전원을 끄기 위해서는 거치되어 있는 물건을 빼고 키보드를 들어서 스위치를 확인 후 꺼야 합니다. 결국 필요에 따라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기에는 스위치의 위치 탓에 상당히 짜증이 납니다. K480 같이 옛날 초기형 모델도 아니고 나름 신제품인데 이걸 보면은 실사용 테스트도 안 해봤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한다면 전원을 끄지 말고 그냥 대기 상태로 놔두고 쓰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것만 문제인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아마도 작은 부품이 떨어져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이 분명히 검수를 해봤을 텐데 이거는 사니까 이 정도는 소비자도 대충 이해하겠지라는 마인드가 깔려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멀티 페어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폰이나 태블릿에 워드칠 상황이 있으면 버튼만으로 간단히 전환하여 사용하니 매우 편리했습니다. 워드 중 끊긴 적도 없고 타이핑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키보드 하나로 다양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확실히 멀티 페어링 키보드가 장점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380과 비교하자면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제품이라 가방에 넣고 다니는 휴대성을 원한다. 그럼 좀 더 가볍고 슬림한 K380이 낫고요. K480과 비교하자면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키감 하나 때문에 필립스 키보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평상시 타이핑을 좀 많이 하고 PC와 연계,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라면 무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가격 대비 매우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사용하다 보니 몇 가지 엉성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가성비 제품으로 추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총평은 3만원 이하의 그 가격에 맞는 보급형 키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괜찮은 제품이 될 수 있을 뻔했는데 안타깝네요. 소비자가 생각보다 감수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래 리뷰할 생각이 없었는데 유튜브에 리뷰가 없어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저는 관대하니까요. 키보드 구매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